무언가 열심히 식단을 하지만 식욕이 불안정하거나 먹어도 배가 잘 안 부르거나 또는 식이장애가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 불안정한 식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식욕이라는 것은 먹는 욕구, 먹고 싶은 욕구인데요. 이 식욕을 단순화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식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성 식욕, 두 번째는 감정적이거나 쾌락적인 식욕, 마지막 세 번째는 대사교란성 식욕입니다. 항상성 식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고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나 영양소가 필요할 때 몸이 우리에게 이런 에너지가 더 필요해, 이런 음식을 더 넣어줘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감정적 또는 쾌락적 식욕은 우리가 스트레스 또는 외로움, 두려움, 불안, 공허함 또는 보상에 대한 결핍 또는 즐거움을 갈망할 때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인 이유로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쾌락적 자극을 원하게 될 때 또는 어떤 중독이 있을 때 그 감각을 탐닉하는 것, 이것도 쾌락적 식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대사교란성 식욕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몸의 에너지가 충분하고 감정적으로나 또는 쾌락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우리의 몸에서 혈당 반응 또는 인슐린 반응에 문제가 있거나 잠을 잘 못 잤거나 또는 장에 문제가 있거나 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염증이 과하거나 면역 반응이 과할 때, 또 호르몬 문제가 있거나 교란이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가 있어도 잘 못 돌릴 때,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교란이나 이상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식욕입니다. 이 세 가지 각각의 식욕은 문제 본질도 다르고 원인도 다릅니다.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처럼 막연히 식욕이 불안정하다라고 퉁쳐버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각각의 식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상성 식욕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지금 필요한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은지, 또는 에너지는 충분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각각의 특정 재료들 또는 미량 영양소들, 비타민과 미네랄 각각들, 이것들에서 어떤 결핍이나 부족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음식을 똑바로 요리하지 않고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빠서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음식을 똑바로 먹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몸에 어떤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욕이 많이 든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음식을 똑바로 먹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나 나의 몸에 어떤 건강상의 이상 증상이 조금 더 중증도 이상으로 있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기능학 병원에서 중금속 검사나 또는 미네랄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네랄 검사는 혈액 검사와 모발 검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두 가지 검사를 모두 받는데 비용이 20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식욕이 불안정하거나 식이장애가 있다면 어쩌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비용 조금 더 투자해서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한 번만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항상성 식욕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쉽습니다. 음식을 똑바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아무 음식이나 그냥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자연의 재료로 직접 요리를 해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먹었을 때는, 남이 해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넣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또는 튀긴 음식, 이런 문제들의 이슈가 여전히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밖에서 먹는 음식이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 게 어려워요. 이런 독소가 들어왔을 때 또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시면서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또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은 각자의 몸마다 지금 필요한 어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음식들을 하나씩 먹어오면서 먹고 나서 내가 조금 더 포만감이 들고 충족감이 들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지금 그 영양소가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몸에 직접 실험을 해보고 맞는 것을 찾아가 보세요. 두 번째는 감정적 또는 쾌락적 식욕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서 또는 재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또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 그런 상처 또는 외로움, 또 부정적 감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행위가, 뭐가 들어오는 행위가 우리한테 어떤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안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권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나쁜 이유가 아니더라고 해도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어떤 과거에 되게 좋은 경험들, 예를 들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떤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좋은 식사들이나 편안함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울푸드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기쁜 일을 축하할 때 먹기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과 같이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먹는 식사들도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같은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 감정적인 교류나 인간 사이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먹는 것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어쨌든 우리가 현대인이 지금 되게 파편화돼서 살고 있고, 각자가 스스로와 좀 연결되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들여다보고 여기서 오는 식욕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감정적 문제가 무엇이 있냐를 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현대인의 외로움이나 또는 연결의 부족입니다. 그 연결의 부족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과 연결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 타인과 연결 부족일 수도 있고, 또는 내 과거 속에 어떤 관계 속에서 겪은 결핍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이 사회에서 무언가와 연결돼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이 없을 때는 이런 진짜 연결을 갈망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는 게 필요한데, 이것들이 삶에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음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대신해서 채우려고 하는 요인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도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어떤 양육자로부터 방임되었거나 학대받았거나 어떤 수치심이 반복되는 경험들, 또는 안전하지 못했던 관계, 또는 반복되어 우리의 존재가 거절당하는 경험들, 이런 사건들이 사실 지나간 것 같지만 우리의 몸 안에 또는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속에 되게 남아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반복적으로 폭식을 하거나 어떤 강한 수치심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몸에 대한 혐오가 있거나 관계가 계속해서 불안정하거나 이상하게 흘러가거나 또는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또는 우울을 자주 경험한다면, 이것들이 혹시나 불안정한 식욕이나 식이장애와 같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욕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관계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봐주는 사람, 조언하지 않고 그냥 보아주고 지지해주고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에 한 명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굉장히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욕 문제를 겪는다면 기본적으로 그 소중한 한 사람을 굳이 과거에 가족이나 친구 또 연인으로부터 찾지 못했다면 그런 친구 한 명을, 동료 한 명을 찾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거나 수면을 잘 하는 것, 또는 어떤 나를 돌보는 행위들을 할 때 그 기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힘이 바로 이 평안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럽고 자기 혐오, 이런 상태에서 이런 행위들이 잘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인데요,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적이지만 각자 고민을 해보고 이것들을 더 우리가 잘하고 잘 다룰 수 있게 될수록 내 삶에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이 더 많아질수록 이런 식욕이 안정적이질 거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평소에 자기 비난을 많이 했다면 그것이 자신에 대한 연민과 조금 더 나를 객관화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서나 나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통찰을 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반복하고 그걸 또 개선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우리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감정적인 요소, 쾌락적 요소로 인한 이런 식욕들이 조금 더 안정화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정도가 심하다면 또는 오랫동안 치유하는 게 어렵다면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신 심리 상담가분들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사 교란성 식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어떤 대사 기능에 저하가 있거나 세포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교란이 있거나 신호 체계, 신호 전달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에너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 식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는 이런 식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설미 나트리와 같은 문제가 되는 식품들 또는 초가공식품, 그리고 먹었을 때 혈당을 높이 올리는 고혈당 식사, 이것들이 만드는 혈당과 인슐린의 어떤 플럭추에이션, 변동 같은 것들, 그리고 위와 장이라는 되게 중요한 소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런 식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잠을 잘 못 잤을 때도 다음날 식욕과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식욕을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늦게 저녁을 먹는 또는 많이 먹는 습관도 이런 대사교란성 식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할 때 가장 편안하게 몸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인이 해가 지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기 전에 충분한 공복 시간이 없으면 몸은 자는 동안에도 소화를 해야 되고 이것들이 만들 수 있는 대사교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습관 중에서 아침을 대충 먹고 점심도 대충 먹다가 저녁에 몰아서 먹는 습관이 있다면 또는 늦게 뭔가를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만 한번 고쳐보시고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뒤에 식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녁에 충분한 공복 시간을 만들고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만들고 나서 잤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먹었을 때 그날 식욕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오랫동안 반복하신 분들도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감정적 문제도 없고 또는 에너지가 충분하지만 배가 더 고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길게 보시고 지금 살을 빼는 거 조금 더 마음을 버리시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채워주시면서 몸의 대사에 회복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임기 여성분들께서 이 28일 정도의 생리주기를 기반으로 느끼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식욕입니다. 여성분들이 생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일로 잡고 우리가 28일 정도의 주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절반쯤에 우리가 배란을 하게 되고 그 뒤쪽을 황체기라고 부릅니다. 이 황체기 시즌은 기본적으로 혹시나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몸이 조금 더 준비를 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것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몸은 이 황체 기간에 조금 더 무언가를 저장하고 살찌게 만들고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듭니다. 이때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때는 자연스럽게 식욕이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뭔가 너무 타이트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탄수화물이든 열량이든 다양한 영양소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잘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때는 잘 자고 잘 쉬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차라리 생리가 시작하고 나서 뭔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는 단식을 조금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시기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이 자연스러운 되게 경이로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더 챙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나눠드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식욕이 불안정할 때 할 수 있는 것들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욕의 종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내 몸의 에너지 또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또는 감정적이거나 어떤 쾌락적 문제로 인한 식욕인지 내 몸에 대사적인 문제가 있거나 질병과 관련된 식욕인지를 구분하시고 그것에 맞는 것을 몸에 채워주는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 식욕이 항상성에 의한 식욕이라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게 가장 좋고 밖에서 먹는다면 내 몸에 필요한 재료를 가장 잘 공급하는 든든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혹시나 지금 요리를 잘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일주일에 3끼 곱하기 7, 총 21끼 중에서 몇 끼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끼니를 내가 직접 요리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비율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겁니다. 아예 안 하고 있었다면 일주일에 며칠만 직접 요리를 해보고요. 조금씩 늘려가면서 최소한 하루에 1끼 정도는 직접 요리를 뭔가를 해서 먹는 것을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와 장의 건강을 개선하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 위산 저하증이 있거나 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장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설사나 변비가 있거나 장 미생물 과증식이 있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이런 장 문제가 있다면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후에 어떤 인터뷰에서 전해드릴 건데요. 일단 위와 장의 건강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위와 장 건강 외에도 다른 대사적 건강을 점검하고 그것의 문제나 교란 상태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나아가서 안정화하고 추적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피곤하다면 잠을 잘 자고 쉬는 게 필요하고요. 긴장되어 있다면 이완이 필요하고, 만약 불안하다면 호흡을 조금 더 천천히 깊게 하시고 호흡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호흡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요. 집이 어질러져 있다면 이것들을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이완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요소들을 내 삶 안에 늘려가세요. 혹시나 삶이 조금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의미가 있는 활동을 찾으시고 다른 존재와 또는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이것들을 찾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로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 에너지를 많이 쓰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제가 요즘에 운영하고 있는 최규모 샌드위치 클럽,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편하게 안전한 공간에서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야기 나누고 맛있게 음식 먹고 가는 경험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충동을 10분 동안 지연하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어떤 참기 있는 식욕이 올라왔을 때 바로 그걸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딱 10분만 다른 것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따뜻한 물을 마신다거나 양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또는 지금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나 전화를 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뭔가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 10분만 딱 기다려서 이걸 해보고도 정말 먹고 싶다 하시면 그때 먹어도 괜찮습니다. 딱 10분만 그 사이에 텀을 주시고 내 몸에 진짜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10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이 식욕이 해소되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지인을 찾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 문제가 좀 깊거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찾으시고 그런 전문가들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고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도구보다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많이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2022년쯤 되게 그런 시간이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그때 음식은 아니지만 술에 약간 의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돌아오면 그 술이라는 게 나쁜 음식이긴 하지만 어쩌면 제가 그 시간을 스스로를 좀 마취시키면서 버티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 불안정한 식욕이 있다면, 또는 자꾸 나쁜 음식을 알지만 먹게 된다면 그 상황 자체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 음식들엔 문제가 없습니다. 자주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좀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강박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이것도 삶의 일부다 하시고 참다가 어렵다면 그냥 드세요. 대신에 내 몸이 조금 더 감당할 수 있게, 내일의 내가 조금 더 감당할 수 있게 과하지 않게 드시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조금 더 좋은 음식, 좋은 간식들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 삶 안에 조금 더 넣고 내가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조금 막막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존재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울 뿐이고요. 지금 몸과 마음이 좀 어려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내 몸 안에 이미 충분한 힘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믿어주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한 가지씩 조금씩 차근차근 툭툭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응원의 마음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최애 겸했습니다. 고맙습니다.